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여당 대표 한동훈,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 눈높이, 그리고 반응해야 한다. 이제 이 말은, 지난번에 4.10 총선 때 국민의힘이 왜 참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 아울러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주문,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대처함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충족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던지는 제1성으로서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이제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또는 나중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또 그것이 나중에 뭐 특검으로까지 비화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야당이 내걸고 있는 이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대표가 내놓았던 제3자 추천 특검 뭐 그런 것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유연하고 대승적인 측면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데까지 지금 메시지가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의 그 근거는 62.84% 득표율, 63%라고 할 수 있죠. 이 압도적인 득표에 그 자신감과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103일 만에 당에 복귀한 겁니다. 한동훈, 당을 더 유능하게 만들고 중도층 등 외연 확장에 나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다. 일단 말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7개월 만에 집권당 리더로 한동훈 대표 얘기죠. 폭풍 뚫고 미래로 가자.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정치 7개월 만에 집권당 리더다.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가자.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슈퍼 야당, 이재명 일극체제, 여의도 독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입법 폭주 이런 걸 뚫고 가자. 한동훈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폭풍이 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튼 변화, 미래 강조한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정치에 발을 디딘 지 불과 7개월 만에 집권 여당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 신문들은 역시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수락 연설에서 그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인지 이것을 뽑아내는데 귀신같이 의견이 일치합니다. 미리 누군가 예전에는 그런 말 하신 독자분도 있었어요.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서로 편집국장끼리 전화 연락해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뽑자 상의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무엇이 야마인지 업계 용어로 야마 일본 말입니다. 그 핵심인지 이걸 뽑아내는 것이 일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일보 볼까요? 국민 눈높이 반응할 것. 국민 눈높이. 이 국민 눈높이에 함축되어 있는 바가 많은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국민이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고 갈등을 빚고 그랬던 것 아니냐. 그 얘기가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온 짱구.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홈런을 치겠다. 그랬었는데 홈런을 치기는커녕 9회 말 투아웃에서 패전 투수로 사라질 뻔했던 한동훈. 100일 만에 다시 어엿한 선발 투수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일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63% 압승 대표 당선. 김건희 여사 조사 국민 눈엔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은 것을 아마 빗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다시 반복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일보 여당 새 대표 한동훈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자. 민심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민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우선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신임 당대표로서의 한동훈의 수락연설을 듣고 윤 대통령이 고가운 마음이 들거나 괘씸한 마음이 들면 윤한 갈등을 봉합하는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윤 대통령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둘이 다시 한번 손을 맞잡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때는 이제 보수 지지층이 바라는 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동훈 62.8% 압승이라는 말. 중앙일보, 동아일보 공이 압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다음 윤심이 힘 못 썼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윤심이 어디에 있었길래 힘을 못 썼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원희룡 후보에게 윤심이 온통 얹혀 있었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등을 한 원희룡 후보 득표율이 18%. 한동훈 후보가 얻어낸 득표율은 원희룡이 얻은 득표율의 3배 이상입니다. 63대 18. 18 곱하기 3 하면 38에 24, 3일은 3, 54%거든요. 그거보다 9%포인트 가까이 더 많이 얻은 겁니다. 3.5배. 따라서 윤심은 힘을 못 썼다. 한동훈 62.8 압승. 윤심 힘 못 썼다. 참. 신문 기자들이 어제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일면 톱제목으로 정할까 이 고심을 늘 하거든요. 편집국장, 그다음에 편집부장, 정치부장 이렇게 모여서 고민과 상의 끝에 저런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국민일보 한동훈 압승, 여당은 변화를 택했다. 한동훈 압승, 변화.
한겨레.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에 가장 적극적으로 그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 보면은 국민의힘 새 대표 한동훈 103일 만에 귀환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진짜 제목이 있는 거죠. 김건희 수사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끝나고 기자들하고 회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최근에 이제 문제로 불거져 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하다. 고려했어야 한다. 이건 역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다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동훈 신임 당대표의 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볼까요? 이변은 없었다. 이변은 없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약진에 따라서 적어도 한동훈의 과반 득표를 저지를 해서 결선까지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변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동훈 당대표로 귀환했다. 9회 말 패전 투수 처리되는 줄 알았더니 당당하게 103일 만에 선발 투수로 돌아왔다. 서울신문 여당 새 대표 한동훈 미래로 간다.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수락연설의 첫 일성이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대표 최고위원 마지막까지 경합을 다퉜던 그 낙선자들 다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 윤한 충돌 국정과 국민을 위해서 여기서 끝내야 한다. 충돌은 여기서 끝내라. 윤한 충돌. 누구를 위해서? 윤한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정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끝내라.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각종 입법 폭주 등 정치 현안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의 이견이 언제든 노출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 지뢰밭을 건너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야당과 대화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 의료, 규제, 개혁 등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역대에 이런 여당 대표의 처지가 없었다. 이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 역시 윤 대통령과 신뢰 회복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제목을 한동훈의 첫 과제는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붙인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제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실의 논설위원입니다만 이제 이 사설을 제가 쓴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후보 뭐 재판이 거듭되고 있어서 지금 뭐 당대표 후보 뭐 유세하고 뭐 선거운동할 그런 짬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틀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조선일보 이재명 재판 탓에 선거운동을 못해도 득표는 90%. 그렇습니다. 이재명에게 선거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전당대회가 그냥 요식 절차일 뿐이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모든 신경은 재판에 쏠려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90%인데요. 미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사퇴를 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 대선 후보를 승계한다.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자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놀랄 만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거 자금이 쌓이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들, 정치인들, 영화 배우들 할 것 없이 잇따라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신문 해리스 돌풍 하루 만에 매직 넘버 확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대의원 숫자를 확보했다. 이런 뜻입니다. 매직 넘버를 확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 대선 대진표 사실상 확정. 해리스 민주당 전열 정비 가속화. 지지율 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맹추격. 국민일보 뜻밖의 돌풍에 해리스 나이스. 이런 아주 재미난 제목을 달았네요. 뜻밖의 돌풍에 해리스 나이스. 대선 티켓 예약했다. 트럼프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당 내 잠룡들 고위층이 잇따라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21일 이후 1억 달러 이상 모금을 했다. 그 이전까지 남아있는 돈이 9,500만 달러라고 했거든요. 민주당 선거자금이. 그런데 새로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 1억 달러가 모금이 순식간에 됐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민주당 잠룡들 지지업은 해리스 트럼프 대항마로 선거운동 돌입. 미국 대선 후보 지위 사실상 확정. 본선 대결 앞두고 당 결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혼자 부딪히고 있는 건지 서울중앙지검장 배후에 법무장관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을 놓고 이제 제3의 장소 대통령 경호처가 관할하는 보안청사에서 주말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그것에 이제 후폭풍이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지검장 총장의 지시를 감찰로 간주 나만 조사하라 이렇게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왼쪽이 이원석 검찰총장 오른쪽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모습입니다. 항명이라고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항명한 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항명한 건가? 아니면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이제 그런 것이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겨레 김건희 출장조사 진상 파악하라 라는 총장 지시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연기해달라. 이번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본질 아니냐. 그건 나중에 따져보자 하면서 연기해달라라고 했다는 건데요. 뭐 그나저나 뭐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9월 15일이 임기 종료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수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뭐 9월 넘어가지 않겠어요? 연기해달라는 것은 당신 지시에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소 라는 뜻이나 같습니다.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 조사 진상 파악 협조 못하겠다.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그 지시를 불응하고 있다. 이번은 이제 재계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쓰시죠? 네. 그 카카오 실소유주 김범수 창업주이기도 하죠.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시세 조종 혐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서 그 하이브라고 하는 인수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그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라는 겁니다. 성장판 닫힌 카카오. 그런데 김범수는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그것이 추락했다. 추락한 혁신의 아이콘. 성장판 닫히는 카카오. 김범수 구속에 쇄신 작업 제동. 신사업 IPO 전면 중단 가능성.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장이 임명됐던, 그래서 6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이 소환조사 통보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조사 통보. 문재인 정부 때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것이 직권남용, 거짓 답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당시 고법 부장판사인 임성근 판사 탄핵을 하려고 하자 그 탄핵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준 그런 혐의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데, 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제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이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 있었던 그 온갖 의혹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이러저러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오늘 내일 이진숙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고, 또 대법관 세 사람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진숙부터 본다면, 이진숙 MBC 민영화 논의 안 했다더니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내가 지시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충돌되는 그런 말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내일 이틀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이진숙 후보가 그 대전 MBC 사장을 하고 있을 때 법인카드를 제대로 썼느냐, 액수도 많고 횟수도 많더군요. 그거에 대한 의혹 추궁이 있을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 20대 딸이 아빠 찬스로 주식 63배 차익을 거뒀다. 또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